자, 이렇게 한덕수 전 총리와 최상목 전 부총리까지 잇따라 사퇴하면서 국무위원 숫자가 14명으로 줄었습니다. 정부의 주요 정책을 논의하는 국무회의가 제대로 진행될 수 있느냐는 우려도 커지고 있는데, 자, 그렇다면 몇 명 이상이어야 회의를 열 수 있고, 또 만약에 국무회의가 실제로 무력화된다면 그 다음은 어떻게 되는 건지, 이 내용은 안정식 기자가 짚어봤습니다. 이주호 대통령 권한대행 주재로 오늘 오전 열린 임시국무회의. 국무위원 전원이 참석했는데도 참석한 국무위원은 14명에 불과했습니다. 대통령, 국무총리, 기획재정, 국방, 행정안전, 고용노동, 여성가족부 장관까지 현재 7명이 공석이라서 전체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14명만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당장 정족수 논란이 불거졌습니다. 우리 헌법에는 국무회의가 대통령, 국무총리와 15인 이상 30인 이하의 국무위원으로 구성된다고 돼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통령령인 국무회의 규정은 21명의 구성원 가운데 과반인 11명이면 개의할 수 있다고 돼 있어서 회의에는 문제가 없다는 게 정부의 설명입니다. 구성원 과반수 이상 출석을 하면 개의할 수 있도록 돼 있기 때문에 과거 사례를 보면 15인 이하가 되는 경우에도 개의를 인정한 사례들도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문제는 추가 탄핵소추나 사이로 국무위원 수가 11명 아래로 내려가는 경우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과 유상임 과학기술정보통신, 조태열 외교, 김영호 통일장관까지 자리에서 물러나거나 탄핵소추된다면 국무회의는 무력화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정부는 법안에 대한 거부권 행사를 할 수 없고 국회의장이 법안을 공포할 수 있게 됩니다. 민주당이 형사소송법과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정부의 거부권 행사를 피해 통과시킬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줄 탄핵에는 선을 긋습니다. 공적 책임감이 하나도 없는 내각들이긴 하지만 그래도 또 국민의 안정감을 생각하면 그게 없어질 수는 없는 기관이니까 유지는 시켜야지 그걸 어떻게 저희들이 무력화를 하려고 계획을 갖겠습니까? 다른 민주당 지도부의 인사도 민주당은 국무회의를 무력화할 생각이 없는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말했습니다. SBS 안정식입니다. 최상목 전 부총리에 대한 탄핵 시도는 대법원 판결의 대응 차원인 동시에 이 한덕수 전 총리도 겨냥한 측면이 있다고 민주당은 말했습니다. 민주당 안에서는 굳이 탄핵할 필요가 있었느냐는 목소리도 나왔는데, 국민의힘은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라고 주장했습니다. 손기준 기자 취재했습니다. 민주당은 국회 표결 도중 사표가 수리되면서 탄핵 소추되지 않은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와 사퇴 후 대선에 출마한 한덕수 전 국무총리를 싸잡아 비판했습니다. 국정관리 책임을 방기한 채 내란 대행에 열중했다는 겁니다. 최상목은 국회의 탄핵을 피해 도피했지만 한덕수와 더불어 엄중한 심판을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어제 오후 이재명 민주당 대선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유죄 취지 파기환송과 한 전 총리의 사퇴 이후 민주당의 전격적인 최 전 부총리 탄핵소추 시도는 어제 의원총회에서 김민석 수석 최고위원의 제안에서 시작됐습니다. 김 수석 최고위원은 SBS에 탄핵 추진 이유는 한미 관세 협상과 관권 선거 때문이라고 말했습니다. 한국과 일본 등이 선거 전에 무역 협상의 틀을 만들길 원한다는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의 발언에 정부가 제대로 항의하지 못하는 것을 보고 제안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조승래 수석 대변인은 한 전 총리에 대한 견제구로 탄핵 카드를 빼들었다고 했습니다. 대법원의 그 파기 환송에 대한 어떤 대응으로서의 측면도 물론 있겠지만 한덕수 사퇴에 대한 대응 측면이 더 강한 것이다. 민주당 내에선 탄핵 시도에 우려의 목소리도 있습니다. 한 중진 의원은 탄핵을 굳이 할 필요가 없다고 했고, 다른 의원은 대법원 판결과 최 전 부총리 탄핵 사이에 무슨 연관이 있는지 모르겠다고 했습니다. 국민의힘은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가 국무회의를 통한 대통령 권한대행의 거부권 행사를 마비시키려는 사전 작업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다른 국무위원들에게도 사표를 내든지 아니면 탄핵을 당하든지 겁박하며 궁극적으로 국무회의 자체를 무력화하려는 의도입니다. 이재명 후보가 대통령이 된다면 어떤 모습일지 알게 됐다는 비난도 나왔습니다.
어제 저는 그 티저를 맛본 거예요. 근데 이 영화가 블랙 코미디인지 가릴 것도 없고 이건 그냥 호러 영화다. 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국민의힘에선 민주당의 최 전 부총리 탄핵 시도는 이 후보의 사법 리스크가 부활한 데 대한 화풀이였다는 인식이 지배적입니다. SBS 송기준입니다. 네, 앞서 전해드린 것처럼 정부 서열 4위인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대통령 권한대행을 맡게 됐습니다. 이 권한대행은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말했고 긴급 국가안전보장회의, 임시국무회의를 잇따라 주재했습니다. 장훈경 기자입니다. 오늘 0시부로 대통령 권한대행이 된 이주호 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출근길에서 대선이 30여일 남은 만큼 공정한 선거 관리에 중점을 두겠다고 했습니다. 대행의 대행이란 초유의 사태에 대한 취재진의 질문엔 이렇게 답했습니다. 국정은 그 시스템으로 운영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안정적으로 국정이 운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오전 8시 긴급 NSC를 소집한 이 권한대행은 특히 북한의 도발에 대비한 빈틈없는 대비태세를 강조했습니다. 이어 10시엔 첫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13조 8천억 원 규모의 추경안을 의결했습니다. 그러면서 정치적 과도기의 편승에 흐트러진 모습을 절대 보이지 말고 소관 현안을 책임 있게 마무리해달라고 장관과 공직자들에게 당부했습니다. 우리 모두가 권한대행이라는 자세로 마지막 남은 30여일 동안 혼신의 힘을 다해 국정을 챙겨야 합니다. 오후엔 재난안전 현안 점검회의에도 참석했습니다. 교육부는 오늘 새벽 0시 44분 권한대행 일정 공지를 시작으로 종일 분주하게 움직였습니다. 부 관계자들은 갑자기 맡게 된 역할에 당혹스러워하면서도 한 달간 책임감 있게 해내겠다는 의지를 피력했습니다. 대통령 권한대행 업무지원단은 범정부 차원에서 구성됩니다. 김영곤 교육부 차관보가 단장을 맡고 외교부와 총리실, 기재부의 국장급이 각각 외교, 안보, 재난 치안, 민생 경제 분야를 보좌하기로 했습니다. SBS 장훈경입니다. 이주호 권한대행 앞엔 경험해보지 못한 외교와 통상, 경제 현안이 쌓여 있습니다. 당장 가장 걱정되는 게 최상목 전 부총리가 주요한 역할을 했던 미국과의 관세 협상인데 일단 미국은 한국과의 동맹을 위해 이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고 했습니다. 이어서 최재형 기자입니다. 외교부는 어제 저녁부터 오늘 오전까지 국내에 있는 각국 주한 공관에 대행 체제의 변동을 알리는 공적서한, 즉 공환을 2번 보냈습니다. 첫 공환에선 최상목 권한대행 체제가 된다며 한국의 외교 기조가 변하지 않을 거라고 했다가 오늘 오전 두 번째 공환에선 이주호 권한대행 체제를 공지한 겁니다. 이렇게 수시로 바뀌는 권한대행 체제의 불확실성, 그리고 총리와 경제수장의 동시 공석 사태가 국가 신인도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거란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경제 컨트롤 타워가 없다는 점, 정치적 불확실성까지 고려를 해서 글로벌 신용평가사들이 부정적 의견이 높아질 가능성이 당장 7월까지 마무리해야 할 미국과의 관세 협상이 걱정입니다. 주무부처 장관의 부재로 대미 협상력이 떨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기류를 의식한 듯 김범석 기획재정부 장관 직무대행은 오늘 오전 회의에서 주요 간부들에게 대외 신인도 사수와 관세 충격 최소화에 총력을 다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오후엔 통상 관련 TF 회의를 열어 미국의 고관세 정책으로 피해를 입는 수출 기업에 지원할 25조 규모의 추경 예산의 신속한 집행을 위한 방안들을 점검했습니다. 한덕수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 체제 때도 한국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냈던 미국은 오늘 한미동맹의 안정을 위해 이주호 권한대행과 협력하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습니다. SBS 최재형입니다.